왜곡된 한국 고대사 속에 감추어진 진실, 정치와 역사 2-5편. 좌는 남당유고 백제기의 기록의 일부입니다. 남당유고 고구려기와 백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BC 19년 4월에 주몽이 죽고 9월 혹은 10월에 도절태자의 출생을 기다려 주몽의 죽음을 알리면서 유리왕의 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주몽과 소손오, 구태 세 사람의 공동 자손으로 고구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선포하여 졸본 백성을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소손의 뜻입니다. 붉은색의 기사는 주몽이 단순히 자신의 소생이라고 하여 보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리가 태자가 되려고 할 때는 아이 부인에게 충실한 척 하다가 보위에 이르자 송화, 송양의 딸을 궁으로 불러들여 정을 통하기에 이릅니다. 소손오가 자신의 아들 대신 유리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구태와 주몽과 소손오의 공동 후손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하여 졸본 백성을 위로하고자 한 것인데 곧바로 후궁부터 들이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소손오가 유리를 꾸짖음에도 임금이 후궁을 들이는 일은 대를 이을 자손을 늘리는 당연한 임금의 책무라며 물러나지 않습니다. 소손오는 자신의 딸이 유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유리가 후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에 원조와 비류를 데리고 졸본을 떠나려고 합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기입니다. 남당유고 고구려기 백제기 모두 비류와 원조가 유리와 보위를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리가 원조의 도움을 받은 첫 번째입니다. 화가 나서 궁을 나가버린 소손오를 설득하여 데려온 분이 원조이므로 유리가 원조에게서 받은 두 번째 도움입니다. 소손오가 즉위식에 오지 않으면 유리는 전의가 아니라 자립하여야 하는데 졸본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의 기록입니다. 유리왕은 원조가 정해진 봉지로 가서 도읍을 정하고자 하는데 협소한 문제가 있으므로 옮길 것을 허락받으려 합니다. 유리왕은 원조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렷하게 상소를 올릴 줄 안다고 칭찬합니다. 원조에 대한 유리왕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좌는 남당유고 고구려기의 기록입니다. 서기 7년 원조가 마한정벌을 고구려와 의논합니다. 때마침 동부여에서 난이 일어나니 시기가 좋았습니다. 백제가 마한을 정벌한 일을 학계에서는 호구로 봅니다. 신생국 백제가 대국인 마한을 정벌하여 멸망시킬 역량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서기 8년은 고구려가 원조를 지원하여 전쟁을 돕던 시기입니다. 고구려가 원조에게
병사와 군량을 보내 도왔다고 하는데 유리왕의 명령을 수행한 장수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이는 주몽의 신하로서 고구려가 사방의 영토를 넓히는데 큰 공훈이 있는 신하입니다. 오이는 원조를 따라간 오간의 형이며 오간은 원조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원조는 해명의 처 진공주 외삼촌이고 진공주 어머니 아이 부인, 외조모 소손호, 외삼촌 비류가 사망하고 없었던 시기이므로 진공주 유일한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오이가 해명태자에게 보공을 주었다는 말은 허구일 것입니다. 해명태자가 유리왕의 명령으로 백제를 돕도록 하여 점검차 황룡국에 온 곳이고 병사에게 지급할 무기, 활을 점검하는 도중에 강궁인 해명이 활의 시위를 당겨 부러뜨린 것입니다. 오이가 비록 원운이었지만 해명의 잘못을 유리왕에게 직접 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유리왕에게 해명의 일을 고한 것입니다. 해명은 활을 부러뜨림에 그치지 않고 활이 튼튼하지 못하니 개선하여 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무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원조가 수량이 미치지 않음을 알고 그 연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사자는 해명태자에게 활을 튼튼하게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원조는 전쟁 경험이 많은 오이와 협의한 것이니 만들어진 것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오이는 해명태자와 원조 양쪽에서 어려워했는데 결국 원조가 직접 유리왕에게 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꾸짖어 개선하라고 한 것인데 해명이 자진한 것입니다. 오이는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힘들어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젊은 남성이 여성용 양궁활을 들고 활 시위를 당겼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방송하는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강궁을 제작하여 전장으로 보냈을 때 그에 맞게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이와 원조가 협의하여 초보자용 활을 보내기로 했는데 해명태자가 점검하던 중에 부적합하다며 개선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이와 원조는 전장에서 순발력 있게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해명태자가 원칙론을 굽히지 않았고 이것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웃으면서 보던 유튜브 영상이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명태자와 호동태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나 해명태자와 모휼, 제사와 호동태자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부분은 중복하지 않으려 했지만 필요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는 원조와 함께 고구려 역사에서 사라진 두 번째 왕입니다. 중국 정사 조선전에 흔적을 남기고 100세까지 살았음에도 고구려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제, 가야, 신라, 외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